예, 강의는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스님들한테나 거사님들한테, 보살님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을 낀데, 크게 도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이 마지막 시간 같아서 오후에는 뭐 교재를 보니까 교단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정견을 갖춰가지고 가치관을 바꿔가서 이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무상발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내가 정리했던 거를 더 조금 심도 있게 스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견을 갖춰서 이제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무상발심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옛날 선사스님들도 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뭐 가치관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들이 생소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실은 선사스님들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법을 쓴 것은 그거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주류를 이뤘던 것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스님들한테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무자 10종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견을 갖춰라 한 이 얘기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10종병이 이제 이 정견을 갖추라는 소리라는 것을 더 이해를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선녀 있는 한 대목 짧은 것을 앞에 하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은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이 들으셔도 됩니다. 선녀에 보면은 12과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형제가가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모두 공부하는 사람은 다 성속을 초월해서 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사실은 더 넓게 보면은 일체중생 삼남만상이 참 우리가 형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식구로 봐야 됩니다. 제 앞에 이제 성단 얘기가 나오는데 성당도 역시 우주 전체가 우리가 성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살면은 훨씬 정견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시각이 나를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 10년, 20년으로 일생에 이르도록 세상을 끊고 인연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이 일을 밝히고자 하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이 일을 이제 밝히려고 했는데 토탈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뚫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이제 고봉심이 대중한테 물은 겁니다. 20년, 30년 이렇게 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밝히려고 스님들 사실 세상강 인연 끊고 모든 인연 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거를 이제 투가 못하고 우리가 공부가 구경까지 못 간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본분 납자는 시험에서 잡아내어 보라. 그 원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10가지를 이분도 하도 그 십종병이듯이 이분도 10가지를 그걸 가려냈어요. 가려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숙세에 연골이 없는 게 아닌가. 숙세에 연골 없다는 말은 성근이 없는 게 아닌가. 성근. 우리가 들어 그러잖아요. 공부 안 되는 거는 성근이 없어. 근기가 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명사는 이제 선지식입니다. 우리 지금 선지식 없다고 자꾸 이 얘기하고 이제 배울 만한 스승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일폭시판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볕저이고 열흘 동안 차게 한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깨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볕저이고 열흘 동안 차게 했으니까 그 볕저인 게 다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깨어렸다는 얘기.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고 근기가 열등하고 뜻이, 공부하고자 하는 뜻이 이제 아주 적어가지고, 미열해가지고, 그래 공부가 된 게 아닌가.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그리고 진로에, 우리 이제 세상 풍진, 이제 세상 풍진은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출가를 했지만은 또 이 나름대로 또 풍진이 있습니다. 그런 풍진에 이제, 골몰돼 빠져버린 게 아닌가. 이제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적 공부하는 사람. 공에 빠져가지고 적적한데 걸려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적적. 이것도 이제 이유가 하나 됩니다. 잡독. 잡독은 이제 삼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진치에 이제 우리가 마음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제 7가지요. 시절이 인연이 도래하지 아니하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까지 시절이 도래하지 아니하는가. 요거 8가지. 그리고 이제 엉꾸를 의심하지 아니했는가.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두를 하기는 했는데 의심을 간절히 안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이제 요즘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아래도 이 얘기했는데 남쪽에는 뭐 어떻고 북쪽에는 어떻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견성도 못한 사람이 견성했다고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이유가 참 타당하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밖에도 원인이 있고 나한테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10가지가 다 이 얘기했는데 이 고봉 스님은 이 10가지 이유를 이거는 지말적인 이유다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안 된다는 거라. 지말적인 이유라는 거라. 우리는 근본 이유 같이 느끼는데 이분은 또 그러니까 도인이 보는 견해가 우리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말적인 이유지 근본 이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근본 이유는 뭐냐? 3조 연화와 칠적당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3조 연화는 석가리 3개 아래에 이제 간격은 7척입니다. 7척. 그러면 거기 선방에 대중이 앉는 한 사람이 앉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들은 이제 이 선녀를 번역을 하면서 자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복이다. 그런데 안진호 스님은 이거를 이제 이건 앞에 건 지말적인 이유인데 근본 이유가 뭐냐 한 거를 안진호 스님은 뭐라 했는 게 아니라 껴래서 공부 안 했다. 껴런 거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육원에 국장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한테 요번에 이제 강원 교재로 선녀가 이제 나오니까 우리 주회도 조금 거기 실어달라고 내가 계속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국장 스님이 실어주겠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안진호 스님이 아주 잘못 봤다. 하루 볕조이고 열을 차게 한 거기 깨어라다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복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죠. 무슨 소리냐 이거.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너무 섭한다고 또
그거 한 분이 있을란지는 몰라도 앞에 10가지 이유 있죠. 그거는 스님들도 금방 이해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후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앞에 보십시오. 숙세의 이 얘기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전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후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이제 벌어진 후에가 아니고 벌어지려고 하는, 벌어지지 않은, 아직까지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두, 무자 하두 10절목, 병 10가지가요. 그러면은 이제 자복이다 하는 데는, 거기는 내가 이 얘기를 드리면은 스님들한테 이제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 거기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10가지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병이고, 그럼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허물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첫날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향국심 이 얘기도 제가 곁들여서 또 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 사실은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예.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드리려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정견하고 이제 지금 연관이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갖춰가지고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객관과 주관과 벌어진 이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되는 탓을 계속 밖으로 찾습니다. 밖으로. 그 주관객관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 공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정견으로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밖에서 그 이유를 안 찾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조당경에도 육조 스님이 밖의 선지식은 안의 선지식, 이거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밖에 아무리 선지식이 있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발견을 못하면은 그거는 밖의 선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바꿔가지고 설사 밖에 선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그 방법으로든지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그거는 뭐 밖에 있는 선지식 때문에 공부 못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이 하두 무자 하두 들었는데 10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내 하나하나 짚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대심 십종병하고 나홍심 또 이 꼭 같은 십종병이 있고, 또 보조심 십종병이 있고 진각스님 십종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뽑아달라 하니까 이제 다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못 보고 아침에 이제 이거를 잠깐 봤는데, 그러면은 내가 정견을 갖추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은, 이분들도 그 당시에 정견이 안 갖춰진 납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장애를 굉장히 입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겁니다. 나는 앞에 미리 하자는 거고, 이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저면대로 정견이란 말을 안 쓰고 법문을 통해서 그 정견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닫더라도 그래도 정견을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정견이 아닌 유무에 걸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후조체로 이렇게 10가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래도 내 상자도 스님 정견 얘기 왜 자꾸 하십니까? 화두만 타파되면 되지요. 그럼 내가 어디 화두를 타파 못하게 하는 거가, 화두를 타파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가. 그래서 옛날 스님들 방금 얘기한 대로 정견을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통해서 바로 순간 깨침하면 다행이고, 순간 깨침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지식이 되든지 상식이 되든지 또 뭐가 되든지 자기가 인식을 좀 깊이 한 사람은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시각으로 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무에 빠져가지고 이건 공부도 안 돼가 헤매는 사람이 그 당시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10가지 병을 사후 조치로 이거 정리했던 것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자꾸 내가 이런 것까지 막 자료를 수집해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내한테 그 정견 얘기한다고 사실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그 정견을 못 갖추고 수행한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가 헤매는 거를 대시임도 그랬고, 나홍심도 그랬고, 나홍심이나 보조심이나 이런 분들은 대심 서장을 보면서 정말 이 수자가 공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그분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소리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짚어서 이 얘기한다면은, 첫째는 있다 없다는 대립적 유무의, 이거 잘못됐네 1번이. 있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 10가지는 다 나오니까. 있다 없다는 대립적 유무의 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천무이는 있다 없다는 대립적 유무의 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견이 뭡니까? 유무를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초월한 데서 그 유무강 우리가 융합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 되는 것이 중도고 연기고, 그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있다 없다는 대립적 유무의 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유에든지 무에든지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된다. 정견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견도 안 갖추고 공부를 하면은 그때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한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며칠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업이라는 얘기를 내가 아래부터 내가 자꾸 드리는데,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 현상, 자본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통이 지금 사회적으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맑혀야 할 우리 성단도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모인 것도 사실은 우린 그래서 모였다고 보거든요. 그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거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은 내 혼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사회화 해가지고, 이웃 사람과 같이 해결해 보겠다고 원력을 갖고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나 무에 집착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저히 이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김홍근 거사님이 수백 명을 데리다가 사회 저명 인사나 전문가를 데리다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해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론으로 이 얘기만 했지 실제 마음도 행동도 그렇게 바뀌된 분이 없더라.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그것이 바꾸는 방법으로 불교를 찾았다 하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단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잡고 이제 밝혀야 할 그런 성단이 우리가 도로 지금 물들어가 있거든요. 이래서는 우리 성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굉장히 비관이 들 때는 에이 망해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저도 때로는 물이 많이 들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 공업은 참 공업 속에서 정말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업을 극복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구나. 저도 그걸 느낍니다. 스님들도 역시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하고 이 개인업하고 이런 절대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지 대중화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대중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화를 해서 이 공업을 조금씩 그래도 대중화시켜서 저변학대해서 밝히는 것이 내가 수행해 가는데 정말로 좀 더 편리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꼭 내가 증거를 가나 10종병 가지고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 날이니까 작심하고 지금 내가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일정한 이론적 도리에 근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론적인 도리, 이거는 분별이죠. 분별.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앞에 내가 왜 선요 대목을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병이라고 그랬죠. 여기 10종병도 전부 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병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병. 이 10종병도. 유무도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기고요.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드는 거, 이론 그것도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나쁜 습성입니다.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나쁜 습성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런 유아적인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유아적인 습성에서 나온 거예요. 업입니다. 업으로 하지 마라 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론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제 정견을 갖추자 하는 거는 그런 업으로부터, 나쁜 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무에 집착한 그런 나쁜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얘기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닫더라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쪽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잡아라 이기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남은 정말 고민하면서 했는 얘기인데 가볍게
뭐 스님 정견 얘기 자꾸 하냐고 나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나쁜 습성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하는 거 이것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아버리면은 그때는 아니죠.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그거는 이제 보배 같은 그런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분별 의식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리며 알아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나쁜 습성으로 어떤 이기심이 거기 게재되어 가지고 알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네 번째는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끔뻑거리는 것과 같은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에 뿌리를 내리고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이기심이 내 마음속에 도사려 가지고 안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밖으로 뭘 찾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입니까? 네, 다섯 번째. 언어의 틀에서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번역이 조금 어렵게 했네요. 어로상에 활개를 짓지 말아라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활개를 짓지 마라. 활개를 짓지 마라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분별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아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우리가 나쁜 습성에 의해서 이제 그 고귀한 그 공부 또 어제 말한 그 이제 보물창고에 있는 그런 이제 보물을 이제 정말 도둑놈 마음으로 훔쳐보겠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6번째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경계 속에 갇혀 있어도 안 된다. 무사감리의 이제 이 표제강, 부득 표제강, 표제 무사감리. 아무 일 없는 가죽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 날려 있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무에 떨어진 사람이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후에 또 무라는데 떨어진 사람입니다. 떨어진 사람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업에서 이제 그것도 업입니다. 업에서 지금 이제 무에 떨어져 있는 사람. 또 7번째는 화두를 드는 것에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화두다 내다 주관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작태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경전이나 어록 등의 문자를 끌어들여서 입증하려 해서도 안 된다. 문자가 뭡니까? 주관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말들을 기호로 만들어 놓은 게 문자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주관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벌어진 현상인 그 문자에 우리가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거를 자꾸 이제 끌어다가 이제 그 자리를 알아맞추려고 한다. 이제 그것도 이제 주관 객관이 벌어진 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9번째는 참된 무로서 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모든 게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니까 또 단면만 보고 무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이제 주관과 진짜 무가 있으면 가짜 무도 있을 끼고 유도 있을 끼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미혹된 현재 상태에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뭘 기다리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뭘 기다리는 겁니다. 깨달을 것이 있고 또 뭐 얻을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사시인들이 만들어내 놓은 그 화두라든지 그 조사선의 공부 방법은
선녀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물에 눈을 갖다 붓듯이 해라. 그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쉬고 놓고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이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 있고 깨닫고 난 후에는 뭐가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뭐 얻을 것이 없고 본래 다 갖춰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깨달을 게 있고 뭐가 얻을 것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도 역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데서 온 나쁜 이제 우리가 업에 의한 이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10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생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무자 화두를 든다든지 화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봉 스님도 그 10가지 지금 앞에 있는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공부 안 되는 탓을 맨날 밖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핑계만 대고 공부를 이제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 병의 근원자리를 우리가 접근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명의는 이제 그 아주 그 병을 잘 나수는 명의는 병을 첫째 진단을 잘 해야 이제 우리가 병을 이제 나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해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병 고치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가 진단해. 그러다 보면은 병이 더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병을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진단을 못하면은, 진단은 선지식 해주는 겁니다. 못하면은 자기라도 그 자가 진단이라도 기준을 그래도 옛날 성각자가 해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병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료 같은 것도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이렇게 미뤄온 거는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봉심 당시에는 고봉심이 이렇게 진단을 해주지만은 고봉심 안 계시는 세상에는 이제 기준을 할 데가 없잖아요. 기준은 자기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명의가 없더라도 기준을 세울 만한 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모두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만들었고 또 이 책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몇백 년 미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세상에 이서가 왜 필요합니까? 명의가 없어지면은 이서라도 기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해가지고 자기가 병을 고치면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 기준은 항상 조사심들 어록이나 안 그러면 선지식한테 하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도 도인이 자기가 있는 세상에도 그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공부를 잘못하니까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대심도 그렇게 했고 이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도인심이 살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꾸 내가 선지식이 없다 한다고 또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선지식이 귀한 이런 세상에 이 어록이라도 기준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럼 어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선사시임들이 했던 법문을 이 어록으로서 이제 대신을 하는데 여기에서 선사시임들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또 짚어야 된다 이라. 선사시임들은
이제 대기설법회가 그 사람 병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도 해주고 저렇게 처방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 책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보고 그 처방을 제대로 해야 되지 또 깊이 못 보고 우리가 처방하면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두 10종병하고 이거 10종병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서 이루어지는 병도 우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병이 더 중요하다. 근본병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근본병을 우리가 이제 낫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감히 그럽니다.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만 갖추면은 이 10종병,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 병만은 그래도 안 앓는다. 실체가 없고 공이다. 실체가 없고 공이다. 알면은 유무에 안 떨어지잖아요. 유무에 안 떨어지고 유무에 떨어져 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런 병은 우리는 안 앓는다 얘기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집착하다시피 자꾸 정견을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집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정견으로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병 정도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논리 비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견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인도 그렇게 했어요. 법문이 바로 그거라. 법문이. 지금 법문 들어봤잖아요. 여기.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10가지 얘기하면서 이거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이후에 유무에 집착해서 이제 하는 병이고 그것 말고 근본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근본 뿌리를 알아가지고 그놈을 다 끊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